분당 쪽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분당간 고속도로를 타보게 됐습니다. 이쪽 길로 가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차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차가 아마 제니시스 G80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 출시가 돼서 운행이 된 차량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저 차는 제법 좀 팔리겠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 그런 차의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뒤태라든가 옆태가 전혀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뽑힌 모습을 봤을 때 차가 너무 투박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임새가 없어서 단차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전혀 없고 아주 디테일한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엔진 자체는 직접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현대가 야심차게 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 굳이 안 타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엔진 쪽에서도.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좀 뒤져서 보니까 차종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배기량이 2500cc 배기량이고 2500cc면은 한 300마력 정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것도 이제 이 차량도 전혀 딸림 없는 차죠. 이 고급 세단에서. 그리고 이제 3400cc짜리 또 엔진이 탑재된 그 트림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3400cc는 이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기서 마력수라는 게 한 400마력 정도 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대단하죠. 현대가 이런 차들을 무지막지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력도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우 그리고 현대, 기아 그리고 쌍용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90년대 이제 각축전을 벌였던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차들 기술력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스름하게 이제 현대나 대우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도 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쪽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도 안타깝게 이제 IMF 때문에 이제 대우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외국에 이제 승용차 부분 다 매각이 돼 버리죠.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대우가 남아 있었다라면 지금의 현대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경쟁자가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좋은 측면의 라이벌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어야지 차등을 두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회사가 있어봐야 그거는 한쪽에 몰아주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봤을 때도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발전이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 예전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떻든 간에 현대가 그런 와중에서도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죠, 차를. 그런 와중에서도 크게 나태하지 않게끔 차량 신차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또 그러니까 또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목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제가 보게 된 제니시스 G80 차량은 감탄을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겉모습이 그렇다라 그러면 엔진도 거의 그렇겠지 하는 느낌으로 제가 와서 이제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3400cc 그리고 2500cc 2400cc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측면을 바라본 이게 녹색 차량이죠. 이게 실전하는 차량은 녹색 차량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색상을 이렇게 덧입혀 본 겁니다. 색상을. 근데 차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또 틀립니다. 실제로 봤을 땐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현대차에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EF 소나타죠. 예전에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나타급들이 굉장히 뭉뚱그려진 느낌의 중형 세단이긴 했지만 굉장히 뭉뚱그려진 듯한 느낌의, 뭐 그렇게 애써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중형차구나 하는 느낌이었었는데, 그게 97년도에 EF 소나타인가? 그게 나오면서부터 차가 굉장히 디자인이 이뻐졌습니다. 그때 그 차를 보고 현대가 이 정도로 차를 만들 줄 아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때도 한번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나타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현대가 막 급격하게 막 중형차에도 막 포진하려고 막 에쿠스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에쿠스, 당시에 이제 뭐 몇 억씩 가는 이제 벤츠를 사느니 이제 에쿠스를 타는 경우도 있었겠죠. 7천만 원이면 웬만한 옵션 다 집어넣고 다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에쿠스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성도가 다듬어지질 않은 거죠. 다듬어지질 않아서 아직은 국산차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또 세월이 이만큼 흐른 거죠. 흐르고 이제 현대차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만 하고 있고, 큰 발전이 없나, 그냥 외형적인 발전으로 회사가 크건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제니시스를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물론 제가 저 차를 타볼 수 있는 기회는 없겠죠. 그런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혀를 내둘를 정도로 여지까지 봐왔던 국산 차량들의 디자인들을 다 봤지만 저 차가 주는 느낌은 너무 강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어떤 차를 조금 이쁘다 그래서 그 차를 함부로 이쁘다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이런 감탄사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현대가 디자인적인 측면의 차량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내 실내죠. 실내도 이제 온통 가죽으로 뒤감쌉니다. 대시보드도 뭐 재질을 거의 가죽으로 덮었겠죠. 이런 게 이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이제 바느질을 해서 꼬매다시피 한 그런 차량으로도 보여집니다. 마이바흐가 그렇다죠. 소비자가 원하는 느낌의 이제 색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물론 이제 엔진은 수작업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 뭐 내부 장식 같은 거는 다 취향에 맞게끔 그걸 선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니시스가 주는 느낌은 앞차의 고급 세단차에 비교를 해본다라면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 뭐 공조장치부터 시작해서 저런 부분들이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승차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차는 아마 웬만한 분들이 타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단가가 있는 차고, 한 대략 가격이 3400cc급이라면 한 7천만 원 정도 가격 선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500cc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 정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뭐 현대가 이런 차 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출시해서 외국에도 수출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 검증만 확실히 된다라면은 엔진 부분도 뭐 탁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차로 보여져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